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첩보 영화 하면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007 시리즈를 떠올릴 텐데요. 1960, 70년대에 첩보원 0011 나폴레옹 솔로라는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2대8의 정교한 가르마가 인상적인 멋쟁이 첩보원은 일리아 쿠리아킨이라는 소련 출신의 요원과 한조를 이루어 많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저도 어린 시절 MBC 명화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원 제목은 The Man from Uncle인데요. UNCLE 엉클은 세계 스파이 연합의 약자로 트러시라는 악의 단체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첩보원 0011은 007처럼 첩보원 번호로 이 영화에서 숫자가 언급되지 않는데요. 이 번호를 붙인 것은 일본 사람들인데 지겹게 엉클에서 온 사나이라고 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고, 뭔가 첩보 드라마의 냄새를 풍기게 하려면 역시 00 넘버를 부여해야 해서 001에서 009까지는 이미 007 시리즈에서 다 써먹었고, 0010은 뭔가 부족해 모양새가 그럴듯한 0011이 된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뉴욕의 유엔본부 근처 본부에 요원이 들어가려면 큰 길에 접한 세탁소 지하에 비밀 출입구를 사용하는데, 솔로는 11, 일리아는 2가 써있는 플레이트를 대고 출입하는 작은 단서로부터 일본인들은 0011이라는 스파이의 번호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주인공 나폴레옹 솔로 역인 로버트 본의 출연작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바로 황야의 7인인데요. 율 브리너, 제임스 코번, 스티브 맥퀸, 찰슨 브론슨과 같이 여론했습니다. 이 고전의 첩보 영화는 Man from Uncle이란 원제목으로 2015년 10월 리메이크되어 국내에서 상영되기도 했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월 개봉된 한국 영화 히트맨입니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국정원을 탈출한 비밀 프로젝트 방패연 출신의 전설의 암살 요원 준. 그러나 현실은 연재하는 작품마다 역대급 악플만 받을 뿐입니다. 어느 날 술김에 만화로는 그리지 말아야 할 1급 기밀의 내용을 그리고, 예상치 않게 웹툰은 하루아침에 초대박이 나지만 그로 인해 주는 국정원과 테러리스트의 더블 타켓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먼저 이 영화의 OST 한 곡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격렬한 라스트 격투 씬에서 나왔던 음악으로 드렁큰 타이거가 부릅니다. 몬스터.
침을 발라버려 엽서에 묻혀 하늘로 날려버려 침을 발라버려 떡볶이에 고추장을 발라버려 김밥에 참기름을 발라버려 장밥을 라면국에 말아먹어 비빔밥에 고추장을 발라버려 삼겹살에 쌈장을 발라버려 다 발라버려 Ain't no future in your front I'm a monster 난 한 방울 노려 난 한 방울 노려 짓더라도 상관없어 단판을 노려 난 갈 때까지 난 참을 만큼 참았어. What's up? I'm a dog in a lazy bar. I'm a lazy bar. I'm a lazy bar. You know your bricks. One beat, we should get out of my The choice is yours. Let your voice be heard. Cause the world is yours. I chose life, not death. I chose heaven, not hell. I chose evolution, not revolution. Resurrection of dying souls. It's time. Monsters. 한 고아원에서 어린아이가 졸음운전을 하는 트럭과 충돌 직전에 트럭 전체를 맨손으로 들어올려 가족을 구하는 멋진 그림을 그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준으로 사실 그림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님을 전부 잃고 혼자가 된 고아였습니다. 어느 날 준에게 국정원의 교관 천덕규가 직접 찾아옵니다. 얼마 전 한 소년이 학생 패거리를 혼자서 전부 때려눕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이 바로 준이었고 그의 우수한 싸움 실력을 보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인간 흉기로 훈련시켜 암살 요원을 만드는 방패연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덕규가 같이 가자며 권유하지만 준은 만화가가 되고 싶다면서 태연이 그림을 그리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덕규는 준의 연필을 빼앗아 부러뜨리며 남자가 돼서 그딴 일을 하면 안 되고 뒷조사로 알게 된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던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냐고 설득하자 준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아빠를 회상하며 방패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엘리트 암살요원이 된 준. 하지만 숱한 현장을 거쳐오면서도 그는 여전히 어린 시절부터 원해왔던 만화가의 꿈은 버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다로 침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폭풍우 치는 밤에 헬리콥터 위에서 동료에게 자신의 수필 자화상을 나중에 죽으면 영정사진으로 써달라고 건네주고 위험한 바닷속으로 직접 침투하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 그리는 것과 평범한 삶을 위해
위장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준의 동료들은 그가 진짜로 사망한 줄 알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오열을 하고, 하지만 살아있는 준은 바다 위를 헤엄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자신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뻐합니다. 싱어 송라이터 가호의 노래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큰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그로부터 15년 후 준은 신분 세탁으로 김수혁으로 개명을 하고 결혼해서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큰 수입이 없어 맞벌이하는 아내 미나에게 잔소리만 듣고, 딸 가영은 래퍼를 꿈꾸는데 자면서도 헤드셋으로 랩만 들으면서 전자 피아노를 하나 갖는 게 소원입니다. 웹툰의 스토리 고갈로 인해 잦은 마감 지각으로 편집장에게 구박받는 게 일상이고, 게다가 연재적인 만화 폭소 소림사는 재미도 없어서 댓글은 죄다 악플투성이입니다. 맨날 욕만 먹는 게 지겨워서 옹호성 댓글도 달아보지만 본인인 게 들통나서 욕만 더 먹기 일쑤입니다. 화가 난 편집장 박규만이 상부로부터 이후 연재하는 만화는 조기 연재 종료될 것이란 통보를 받자 집에서 술을 마시다 딸 가영이 래퍼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만화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라는 말을 떠올려 술김에 새로운 만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 만화는 바로 자신의 국정원 시절을 바탕으로 그린
암살요원 준입니다.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난 준은 웬일로 아내 미나가 진수성찬 아침을 챙겨주자 오늘 무슨 손님 오냐며 어리둥절하고 갑자기 미나는 태도가 바뀌어 만화 내용 좋다라며 준이 어젯밤 술김에 그린 만화를 편집장에게 보내버렸고 벌써 그 만화가 조회수 1위를 기록하면서 대박을 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1급 기밀인 방패연 프로젝트를 죄다 폭로하는 거나 다름없는 내용이라서 준은 화들짝 놀라 큰일이라며 미나에게 따지지만 미나는 당연히 이를 알 수 없으니 오히려 구박만 합니다. 이후 준은 허겁지겁 편집장에게 찾아가 만화를 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만 준의 과거를 알 리가 없는 편집장 뷰만은 상사와 전화를 통화하며 준에게 다음 편이나 빨리 가서 그리라며 쫓아냅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겨울인 듯 추워 왁스입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나 혼자 멈춰있나 왜 저녁이 오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끝나가고 깜빡깜빡 가로등 켜
결국 집으로 돌아가던 준은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중 비가 내리고 딸 가영이 우산을 안 가져갔다는 걸 생각하고 학교로 우산을 가지고 마중을 나가는데 딸이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쓰고 교문을 나오는 걸 보고 부르려 하지만 친구의 아빠가 고급 외제차를 몰고 마중 나온 것을 보고 멈칫합니다. 친구는 자신의 집에서 같이 놀자고 하며 가영이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납니다. 정장 차림의 친구 아빠와 비교하며 자신은 그저 삼류 만화가라는 사실에 힘이 빠져 비를 철철 맞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비에 젖은 가영이의 비밀 노트를 치우다 발견하고 조심히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딸이 직접 쓴 노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쇼미더머니라는 가사인데 가난한 집의 문제를 자신이 쇼미더머니에 나가 우승을 하여 부모님을 호강시킨다는 내용으로 준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렇게 홀로 방에서 TV를 보며 술을 마시다가 딸이 원하는 전자피아노 하나 사주지 못하는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일단 해보고 만다는 심정으로 위험한 만화 연재를 계속하기로 합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인생 대역전. 웹툰은 날마다 대히트를 쳐서 딸 가영에게 선물로 전자피아노를 사줄 정도로 수입이 늘어나고 학교나 전철, 버스에서 어른들은 물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준에게 갑질만 하던 현장 감독 10장까지 즐겨볼 정도로 인기를 끕니다. 한편 국정원 게시판에 폭탄 테러 예고를 쓴 IP를 추적해 동네 PC방에 오게 된 국정원의 천덕규 국장은 국정원 직원이 맞냐는 꼬맹이들의 말에 명찰을 꺼냈더니 이 사람 방패원의 그 사람 아니냐는 말에 당황하고 아이들이 암살요원 준이라는 웹툰을 보여주자 웹툰에 자신을 꼭 닮은 캐릭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후 국정원은 한바탕 뒤집어지고 천덕규를 비롯 과거에 방패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간부들이 비상소집되어 회의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방패원 프로젝트에 소속되었던 요원들이 연쇄 살해되는 와중에 이런 웹툰이 올라오자 이런 일을 일으킨 주범은 방패원 프로젝트 당시에 모든 임무에 투입되었던 사람, 즉 암살요원 준이 범인이라는 결론과 15년 전 사망한 준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준이 돈을 위해 국정원의 기밀을 유출시키고 있다며 웹툰을 연재하는 회사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방패원 멤버인 노숙자로 위장해 있던 철이도 준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옷을 벗어던지고 국정원으로 복귀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가수 손디아가 부릅니다. 우린 친구뿐일까? 너를 생각하면 내 가슴은 붉게 물들어 전에 없던 버릇이 생긴 것처럼 약속이라 하긴 조금 이른 서로 다른 믿음 알 수 없는 네 맘이
계절처럼 우리들도 변해가겠지. 소란스런 너와 난 기억만 두고 손을 잡을 만큼 따라 나선 내 맘 말리려다 왠지 모를 슬픔이 가슴에 번져. 언제부터 우린 서로 바라봤을까. 우린 여전히 친구일 뿐일까. 내 마음이 들렸을까. 내 마음도 너와 같던 걸 아직 못다한 우리 얘긴 어떻게 될까. 내가 없다면 넌 어떻게 할까. 네 맘 다 들리잖아. 넌 날 위해 기다리겠지. 내가 늦도록 멀리 떠난 빈자리도 그것마저 나인 것처럼 우린 그저 친구뿐일까. 준이 연재하는 웹툰 회사로 찾아온 천국장과 철이는 준의 담당 편집자인 박규만에게 준의 요원 시절의 사진을 내밀며 추궁을 하여 집 주소를 알아내고 준이 트잡을 뛰는 건설 공사장에도 요원을 투입합니다. 준은 공사장의 요원들이 찾아오자 화장실로 숨지만 요원들과 한바탕 격투가 시작되고 결국 요원들을 전부 쓰러뜨린 뒤 간신히 공사장을 도망 나옵니다. 기어이 우려하던 일이 터지자 준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비상금과 비상식량들을 챙기며 아내 미나에게 전화를 해 웹툰에 나오는 암살요원 준이 사실은 자기의 얘기였으며 국정원한테 잡히게 생겼으니 이름을 바꾸고 성형을 해서 숨어 살자고 전화했다가 욕만 먹습니다. 집에까지 국정원 요원이 쫓아와 다시 격투가 벌어지고 요원들을 쓰러뜨리던 준은 15년 만에 훌쩍 자란 후배 요원 철이와 재회하면서 반가움을 느끼지만 틈을 보이는 바람에 천국장의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고 체포되어 국정원으로 이송됩니다. 한편 준이 스파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하던 웹툰 회사 박규만은 편집부에 만화 속 악당 제이슨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 준에 대해 묻자 무슨 코스프레 하냐고 말하다 제이슨의 부하들에게 얻어맞고 피범벅이 된 편집부 직원들을 보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게도 잡히고 암살요원 시절에 한쪽 눈을 다쳐 멀게 된 테러리스트 제이슨에게도 동시에 쫓기게 된 신세에 마침내 아내 미나까지도 납치가 됩니다. 이때 준은 국정원에서 철이에게 신문을 받던 중 아내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자 철이에게 부탁을 해서 겨우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악당 제이슨이었고 납치된 아내를 구하고 싶으면 천덕규 국장을 데리고 함께 탈출해서 오라는 협박 요구였습니다. 후배 요원 철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철이를 때려 눕히고 준은 천국장을 인질로 삼아 차를 타고 국정원을 빠져나갑니다. 잠깐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3월 같은 너, 존 박이 부릅니다. 밤에
밤을 샜지 뭐 회사도 늦어 내가 미쳤어 너무 빠졌지 꽃이 필 것 같은 너의 미소 종이 울리고 이 바람 들려 걸음마다 리듬을 타게 돼 원투 3월 같은 너 녹아버린 나 봄 네가 내게 만들어준 봄 looking for a 설레는 날참 오랜 날 그리워질 지금을 동경해 영원이란 말은 거짓말이야 Now we're living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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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게 만들어준 봄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 뭐라 말할까 지금 이 기분 그리고서 있던 내 맘에 You shine on me 너를 안고 리듬을 타게 돼 5, 6, 7, 8 겨울 같던 나 녹여버린 너 봄 네가 내게 만들어준 봄 looking for a 설레는 날참 오랜 날 그리워질 지금을 동경해 영원이란 말은 거짓말이야 Now we're living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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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게 만들어준 네가 내게 만들어준 네가 내게 만들어준 Now we're living 국정원 요원들이 차를 타고 준과 천국장을 쫓아가다 긴 터널에서 준이 차를 세워 이장하여 기다리다가 요원들을 전부 기절시켜버리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올라가는 웹툰에서 천국장이 제이슨의 동생을 고문하다가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절대 인터넷에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고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웹툰은 이미 업로드된 상태였고 그 시각 악당 제이슨은 웹툰에서 동생이 전기 고문을 심하게 받다 죽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부하가 터널에서 준에게 두들겨 맞고 기절해 있던 요원들의 머리에 총을 쏴 전부 사살해버리고 이후 뒤쫓아온 국정원 채차장과 요원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한 요원들을 보며 제이슨과 준이 한패이며 준이 제이슨에게 요원들 정보를 넘겨 방패원 출신 요원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믿게 됩니다. 한편 차 안에서 핸드폰 진동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은 준은 천국장의 바지춤에 숨겨있던 전화를 받는데 국정원 최영도 차장은 준의 딸 가영을 체포해 인질로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화가 날대로 나 있는 국정원 최 차장은
가영을 달리는 차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준에게 보내며 협박을 하고, 준은 악당 제이슨이 기다리고 있던 창고 바로 앞까지 도착했으나 기다리던 아내 가영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제이슨에게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황당하게 유턴을 해 딸 가영을 먼저 구하러 떠나버립니다. 한편 준이 배반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생긴 후배 요원 철이는 가영이가 급하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있는 창문을 통해 탈출을 하고 핸드폰으로 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준과 청국장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를 풀고 방패연 에이스들의 비밀 아지트에 도착하여 여러 무기들을 챙긴 뒤 국정원을 따돌리기 위해 준이 철을 때려 남겨놓고 다시 차를 타고 아내가 잡혀있는 악당 제이슨에게 향합니다. 드디어 제이슨에게 도착한 일행은 일부러 가영이 국정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국정원이 위치를 추적해 제이슨이 있는 장소로 오게 만듭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윤미래가 부릅니다. Say. 햇살 가득 내리던 날도 난 늘 그늘 속에 숨어 있었지. 이곳에서 내가 나로 살기에 너무 빨리 알아버렸던 걸까. 이런 나의 마음을 바쁘게 뛰게 한 사람, 처음으로 울게 한 사람. 잘 가라는 말, 늦었다는 말, 괜찮냐는 말, 고작 내일 보잔 말, 어떤 말부터 네 맘 잡아둬야 할까. 사랑한다고 나 혼자 중얼거릴 뿐. 가깝지만 너무 멀었어. 몰래 보낸 것도 숨이 차올라. 혼자 두기 너무 무거운 이만, 그 전부가 나였으면 좋겠어. 네가 맘에 쌓여서 목까지 가득 넘쳐와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사랑한단 말, 잘 자라는 말, 보고 싶단 말, 밤새 해도 못할 말, 입을 막아도 손틈 새로 새어나와 맘을 깨물어 참아보지만. 사랑한단 말, 잘 자라는 말, 보고 싶단 말,
테러리스트 악당 제이슨 일당에게 찾아가 잡히게 된 일행은 국정원 청국장이 제이슨의 동생을 고문하다가 죽였다는 걸 알게 된 제이슨이 그때 상황과 똑같이 청국장을 준이 직접 정기 고문하게 협박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정기 고문을 하던 준이 반격하며 반항을 하자 제이슨은 화염방사기를 들고 둘을 죽이려 하고 그때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해 제이슨 일당과 국정원 요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국정원 최 차장이 제이슨과 한편으로 알고 있는 준을 사살하려고 권총을 쏘자 후배 철이가 대신 총에 맞아 부상당합니다. 최 차장은 국정원 요원들에게 준을 사살하라고 하는 순간 지붕 저격수로부터 준이 아닌 국정요원이 차례로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최 차장은 국정원 요원이 총을 잘못 쏴서 같은 편을 쏜 거라고 생각하며 똑바로 쏘라고 소리치지만 이미 창고 위에서 제이슨의 부하 제롬이 저격수로 자리 잡고 국정원 요원들과 최 차장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악당 제이슨의 권총에 가슴을 연속으로 맞아 결국 준은 쓰러지고 이를 본 가영과 미나는 오열을 하고 제이슨 일당은 국정원 요원들을 모두 제압하여 무릎을 꿇게 합니다. 철이는 결국 화가 나 끝까지 준을 스파이라고 주장했던 국정원 최 차장에게 쌍욕을 퍼붓는 하극상을 벌이고 복귀하면 심할서 100장을 쓰라는 최 차장의 말에 천국장 또한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뒤지게 생겼다며 쌍욕을 퍼붓습니다. 준은 이미 죽었고 아내 미나도 죽이려고 악당 제이슨이 미나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는데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준이 갑자기 일어나 난 가영과 미나를 두고는 절대 못 죽는다며 앞에 떨어져 있던 권총을 주어 화염방사기에 총을 발사해 화염방사기가 대폭발을 일으키며 다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현장은 국정원과 제이슨 일당의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준은 방탄조끼를 2개를 껴입어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인 하현우의 돌덩이입니다. Hear me out and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반복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알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만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준은 일단 미나와 가영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입고 있던 방탄조끼 2겹을 미나와 가영에게 각각 입혀준 뒤 미나와 뜨거운 키스를 하고 가영에게는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다는 말과 함께 가영이의 헤드셋에 음악을 틀어준 뒤 죽을 각오로 제이슨의 부하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갑니다. 천국장은 준의 가족들과 동행하던 중 저격수 제롬과 맞붙고 칼에 찔릴 위기에 처하지만 미나가 나무 판자로 제롬을 내리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천국장은 나무 판자에 나무 쪼가리를 들고 제롬과 싸우다가 제롬의 엉덩이에 나무 쪼가리를 박아버린 뒤 업어치기로 제압합니다. 한편 준은 악당 제이슨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 올라가 1대1로 맞붙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준은 제이슨을 2층 창문을 깨트리며 떨어지며 완전히 제압하고 이렇게 사건은 종결됩니다. 얼마 뒤 후배요원 철이는 준 대신 부상당한 팔에 부목을 하고 준에게 웹툰 월 수입이 50도 안 된다면서 다시 국정원 요원으로 복귀할 것을 제안하지만 준은 난 만화 그릴 거라고 말하고 곧 성공할 거라며 준의 편을 들어주는 미나와 가영을 보며 철이와 미소를 짓고 준의 가족들이 서로 안아주며 웃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웹툰 작가 준의 숨겨진 과거가 의도치 않게 드러나면서 국정원과 테러리스트의 더블 타깃이 되며 벌어지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이 강렬한 쾌감을 선사하고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나 액션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며 재미를 더합니다. 올 설 명절에 개봉하여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즐겼던 영화로 실사 장면 외에 시선을 사로잡은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는데 만화로 보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다채로운 매력의 캐릭터들의 흥미롭고 다양한 표현력으로 영화적 재미를 극대화했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김예신 웹툰 작가와 애니메이션 팀을 꾸려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다는데요. 테러리스트를 상대하는 암살요원다운 캐릭터의 누아르적인 화풍의 캐릭터 디자인과 많은 액션을 표현하면서 기획부터 명확한 설정을 기반으로 화면 속 웹툰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면서 긴박한 액션을 다이나믹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코미디 액션 한국 영화 히트맨이었는데요. 꾸준히 코미디 장르에 도전해온 최원석 감독은 어떻게 하면 더 웃길까 제일 웃기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액션도 현실적이지만 코믹하고 경쾌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연출 의도를 밝혔고 웹툰 작가가 된 암살요원 준 역을 맡은 배우 권상우는 관객을 못 웃길 수 없는 영화라며 애정을 드러냈다는데요. 감독과 배우의 자신감처럼 영화 히트맨은 캐릭터 설정부터 웃음 폭발 매력들로 무장하며 어느 정도 히트를 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전드 포크 락 그룹인 사이먼 앤 가펑클처럼 되고 싶다는 뜻으로 이름을 만들었다는 남성 트리오 SG 워너비가 부르는 네 사람 보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가슴속에 사는 사람 내가 그토록 아끼는 사람
알아. 너무 소중해 마음껏 안아보지도 못했던 누구에게나 흔한 행복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맘 놓고 웃어본 적도 없는 그댈 사랑합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울고 웃어주던 그댈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영원토록 사랑할게요. 다시 태어나서 사랑한대도 그대이고 싶어요. 어두운 밤길 잃어도 서로 등불이 되어주고 비바람 몰아쳐도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내가 힘들 때나 아플